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금일도 물상법의 명조 해석을 계속할 텐데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 삶의 깊이를 보여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교육과 인연 맺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학 교육과 인연 맺는 명조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조를 보면요, 기사, 갑술, 을사, 갑신이죠. 오행 중에서 뭐 재가는 다 있는데 수가 없네요, 수가. 즉 다시 말하면 인성이 없죠. 예. 자, 을목인데 양쪽으로 갑목이 두 개가 있어요. 본인은 을목인데 꽃나무인데 양쪽으로 갑목이 두 개가 있죠. 좀 뭐라 그럴까, 얼뜻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을목이가 꽃나무죠. 그래서 본인은 꽃나무와 같다. 꽃나무는 정원에 심어져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꽃을 피워서 집안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그렇죠? 적당한 물과 햇빛도 필요하다. 이러한 또 정원의 꽃나무는 잘 자라려면 전지가위로 예쁘게 다듬어 줘야 되죠. 예.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꽃나무가 효용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초 시간에 배웠죠. 자, 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기토가 재예요. 그렇죠. 갑목이 이 기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을목이 성장하면 자랄수록, 그러니까 을목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을목은 이 갑목을 타요. 자, 우리가 을목이 갑목을 탄다는 것은 작은 나무가 큰 나무를, 넝쿨나무가 큰 나무를 타면은 이 갑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렇게 뜨면은 내가 이걸 타고 올라가면 태양이 꽃을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갑을 탄다는 얘기는 갑처럼 작용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토라는 것은 갑목이 뿌리를 내렸으니까는 약해요. 그런데 만약에 을목이 자라면 자랄수록 갑목을 타요. 갑목을 타면은 가뜩이나 이 기토는 갑목 하나도 버거운데 을목까지 같이 이 기토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파괴가 되죠. 힘들죠. 예. 그러면 이 기토라는 이 여자는 못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내가 목이니까 이 목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하고는 본인이 아버지를 타는 거니 갑목을. 아버지하고 친하지만 엄마하고는 멀어져요. 왜냐면 엄마가 못 견뎌요. 이럴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가 없잖아요. 수가 없다는 얘기는 본인 수생목을 제대로 못 받죠. 제대로 못 크죠. 그래서 일정 기간 해외를 다녀오면 본인 성장을 해요. 왜 성장이 중요하느냐? 성장을 해야만 힘이 있어야만 재관을 취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 넣으시고요. 인성이 없다. 수는 인성이죠. 그럼 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없다. 그 다음에 국가 자리에 있는 기토가 합하는 갑목이 있죠. 각기합으로. 그 갑목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각기합하는 갑목이 두 개예요. 각각기예요. 그 다음에 기사, 국가 자리의 사화가 또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국적이 두 개, 전공이 두 개. 그렇죠? 국적이 두 개, 전공이 두 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을 다녀도 하나로 올고치게 못 다니고 대학도 두 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을목이 갑목을 탄다고 했잖아요. 갑목이 부친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얘기는 부친과 동일한 직업을 지닐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법, 금융경, 경제를 전공해서 해외에 유학한 후에 교육에 종사하면 굉장히 일생이 편하네요. 그래서 제목이 대학 교육과 인연 맺는 명조지 않습니까? 자, 을목의 재는 기토란 말이에요. 근데 갑목이 요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요 각기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갑목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뿌리 사화가 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간목은 부친이고 기토는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친이나. 예,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요 간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사화가 사유축을 하면 예. 금이잖아요. 예. 금은 요 간목한테 관이 되겠죠. 관. 예. 그렇죠? 본인도 사유축을 하면 관이 되죠. 직업이죠. 예. 그러면 간목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부친과 동일한 직업. 네, 부친과 동일한 직업을 지닌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다음에 자 국가 자리에서 이 보세요. 국가 자리에서 사유축에서 금이 생겼잖아요. 예. 관이 생겼잖아요. 예. 관은 법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유축을 하면 예. 요 사유축을 하면 요 금은 신자지나 물에서 놀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금은경영 경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금은경영 경제. 그다음에 을목이 간목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타야지 기토란 죄를 자기가 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대학 교육이에요. 그래서 법, 금은경영 경제, 대학 교육과 인연 맺는데 부친과 동일한 직업을 갖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화가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회가 간목이 있으니까 여기 인목이 잘 내려오죠. 인목이. 그렇죠? 그럼 이 사화가 두 개니까 인사회가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화가 하나 더 오면 인사회가 복잡해지겠죠. 그 이해 가시죠, 한 선생님? 예. 그래서 이 사화가 하나 더 오면 인사회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화잖아요. 방송, 항공, 전자, 전기, 컴퓨터 관한 사항은 인연이 없다. 방송, 전자전기, 컴퓨터 같은 사항과 인연을 맺잖아요. 그럼 이 화가 하나 더 오는 꼴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지로 인사회를 만들어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법, 금융경영, 경제, 대학 교육과 인연이 깊다. 그러나 방송, 전자전기, 컴퓨터 이런 거하고는 인연이 없다. 그런 거와 인연 맺으면 어떻게 된다? 지지가 인사회로 깨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31세 이 경호대운을 볼 것 같으면 경금이랑 관이 왔죠. 그건 을경합으로 본인이 명예를 차지해요. 본인이 경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비견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41세 되면 기사대운에 기토라는 재물이 왔죠. 51세 무진대운에는 토가 우아래로 강하게 왔죠. 그렇죠. 요럴 때 이제 재물을 이제 벌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비견이 중중하잖아요. 비견과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국내보다는 해외하고 인연 맺으시면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할 때 왜 국내하고 해외하고 나눠서 그러냐면, 만약에 국내 있을 때 본인이 7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해외 가면 100% 이상 발휘할 것 같으면 해외로 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주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저희가 수업하면서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주가 교육과 인연을 맺잖아요. 그러면 61세 정묘대운에 61세 정묘대운 보면은 을목이 뿌리 묘목이 왔죠. 이렇게. 그렇죠. 정묘대운에 본인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화의 을목이 꽃을 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조직의 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꽃을 펴서 예뻐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인연을 맺으면 31세 이후에, 31세라는 것은 이 경호대운을 말해요. 이 이후에 일생이 이제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내 뿌리 묘목이 왔고 그래서 정화의 꽃을 펴가지고 조직의 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원국이 없는 게 수예요. 그럼 정묘대운의 정화는 임수를 끌어다가 수행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좋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을 차분하게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임신 대운은 이게 16세니까 임신 대운부터 보겠습니다. 대운 좀 많이 있네요. 자, 임신 대운은 본인에게 필요한 수와 금이 왔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시기므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지나갈 수 있어요. 해외와 인연 맺을 경우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 대학과 인연 맺을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자,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임수는 원래 병화가 떠가지고 을목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니 선생님 연배 갑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요 갑갑은 서로 간목이잖아요. 서로
힘이 균형이 비슷비슷해서 싸워요. 예. 서로. 예. 그때 이제 을목은 어부지를 이제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또 더구나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해를 간다는 것은 예. 본인이 가는 거예요, 비견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본인이 강해지고 비견은 약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대운에는 해외 인연 맺잖아요. 그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대운을 볼 것 같으면 신에서 병화가 오면 예. 서로 꽃을 피려고 서로 다투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미가 왔잖아요. 미가 오면 을목이 있으니까 묘가 내려오면 따라오는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해수가 따라오죠. 을목이 뿌리 묘가 내려오면 미가 있으니까 해묘 미니까 해수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해수가 따라오면은 인신사회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를 넘나드는 게 좋아요. 요 운에는 경호대운에는 이제 명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금이나 을경화로 한다고 그랬죠. 제가 명예가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공한 학문으로 인하여 명예를 높이는 시기다. 외국어를 구사스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 경호대운에 술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하고 인호수를 할 거 아닙니까? 간목이 있으니까 뿌리 인목이 잘 내려오죠. 두 개나 있으니까 인호수를 해요. 인호수를 한다는 얘기는 인사회가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충은 합으로 멈출 수 있다. 그러면 인호수의 천간 병화에서 꽃을 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호술이라는 것은 간목 비견의 뿌리는 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 화가 생기면 나는 꽃을 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호술이 되면 간목이 뿌린 타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사유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유축을 하면 간목이 뿌리 튼튼해지고 을목이 간목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요 사유축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사가 두 개니까 외국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을경합으로 나의 관이 된다. 그렇죠? 인호술로 인신사회가 안정이 된다. 그렇죠? 인호술 하면 비견의 뿌리는 타는 형국이고 인호술 화로 을목인 일가는 꽃을 피운다. 그렇죠? 그러면 인호술이라는 건 뭐냐? 본인이 전공한 학문이에요. 본인이 전공한 학문. 네, 그래서 전공한 학문이다. 본인이. 네, 그게 인호술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명예가 높아진다. 본인이 전공한 학문으로 인해서 명예를 높이는 시기이다. 외국어를 구사할수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경호대운을 제가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기사대운이 왔잖아요. 기사대운이 왔으면 교육과 인연 맺을 경우 크게 능력을 발휘하고 재물을 모으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큰 건축물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 제목 자체가 교육과 인연 맺는 명제라고 그랬잖아요. 기사대운의 사화가 몇 개가 됐어요. 이제 원국의 두 개하고 합하면 세 개가 됐죠. 그래서 사유축을 하면 자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기사에 이 똑같은 기사잖아요. 기사에 사화가 세 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사유축을 잘해요. 사유축을 한다는 얘기는 기토에 뭐가 온다? 간목이 잘 온다. 이렇게 수차에 배웠어요. 간목이 뿌리 튼튼 내리면 뭐가 왜 간목이 뿌리 튼튼 내려야 좋으냐? 을목은 간목이 탄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럴 때는 큰 건축물을 지니고 살아가고 능력을 발휘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진대운은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만큼의 재물을 모은다. 이거 참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렇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제복이 좋다는 얘기죠. 자, 무진대운에는 이 무토가 여기가 수가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무진대운에는 무토 재물이잖아요. 무토 재물이 개수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재물로서 꽃을 피는 형국이에요. 가상, 그러니까 이건 가상의 화잖아요. 병화도 아니고 정화도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만큼 재물 무토로 인해서 꽃을 핀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제복이 좋을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오대운은 말을 할수록 정묘대운이요. 정묘대운은 말을 할수록 그 명예가 높아지는 시기다. 교육과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장이 되어 살아간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교육과 인연 맺었으면 이 분야에 장이 되어 살아가요. 자, 요거를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정화는 이 정묘를 볼 것 같으면 정화는 임수라는 것을
만들어줘요. 예? 예. 그러면 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신금 있죠, 갑신에. 예. 그래서 임수의 뿌리는 뭐다? 자수다. 그것이 시에 있는 신금하고 신자진을 만드는 거예요. 예. 신자진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생목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수생목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자진을 만들어서 수생목을 받는다. 그다음에 묘가 왔잖아요, 정묘에. 그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이 뿌리 묘목이 왔어요. 예. 그럼 을목이 강해지죠. 예. 네. 그다음에 말을 한다는 것은 일이 붙었다 떨어져서 하죠. 예.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재밌게 설명드릴게요. 묘, 유, 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요 유금은 사유축은 제가 입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는 벌써 외국어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사사가 두 개여가지고. 예. 그래서 유가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묘유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이 사유축 금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금은 본인한테 관이죠.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할수록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축을 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자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우리 물상법에서 자갈이 있으면 기토의 갑목이 뿌리 튼튼히 린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예. 그러면 을목이 갑을 타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을목이 갑목의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교육과 인연 맺어서 그 분야의 장이 되고 명예가 높아진다. 더구나 말을 할수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네. 본인은 이 을목이니까는 꽃나무잖아요. 예. 이거 참 재밌어요. 꽃나무는 정원에 있죠. 예. 정원은 집안하고 관계가 깊어요. 예. 집안하고. 예. 그래서 이 정원은 가정을 의미하잖아요. 가정. 예. 가정을 의미한다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예. 집안의 명예가 높아져요. 을목이 꽃을 펴서 아름답잖아요. 그 을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돼가지고 집안의 명예를 많이 높여줘요. 이것이 을목일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갑목하고 또 달라요. 을목이. 예.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토 이 재는 갑목 거고, 예. 그 다음에 을은 갑을 탔고, 그 다음에 요 사화가 사이축하랑 금이 돼서 갑목이 관이 되는데 예. 나 역시도 사이축하면 내 을목이 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목하고 관을 같이 가지고 있다 설명드렸어요 아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부친과 동일한 직업을 지닐 경우 더 크게 능력을 발휘한다. 그럼 본인이 대학 교육과 인연 맺는 명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친도 대학의 교수를 하시거나 대학 교육과 인연 맺은 명주예요. 이런 상황이.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직업계성, 그렇죠? 직업계성이 있고 가업계성이 있죠. 네, 이럴 때는 요거는 부친과 동일한 직업을 가질 때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여자를 만날 때 예. 국내에서 문사철을 예. 전공한 여자. 예. 이걸 전공한 여자는 인연이다, 인연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는데 국내에서 문사철을 전공한 여자 또는 예술계통을 전공한 여자는 본인하고 인연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사철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인, 오, 술. 네? 문, 사, 철. 예. 인오술. 예. 그러면 인오술이 문사철이고 인오술하면 화죠. 예. 화의 대명사는 경화란 말이에요. 예. 예술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전공한 여자는 원래 갑목이 뿌리 술토가 인오술 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 이 여자는 갑목의 여자예요. 내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전공한 여자들은 인연이 아니다. 예. 특히 국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왕 인연이 나왔으니까 30살이 무술년이에요. 볼까요? 30살이 무술년이에요. 그 다음에 31살이 그럼 기해겠죠? 기해년이에요. 그럼 무술년에는 인연을 맺는 게 좋고 기해년에는 인연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신미대운이죠. 신미대운에 신금의 뿌리 유금이
신금의 뿌리 유금이 요 신금 있죠? 예. 유금이 밑으로 내려놓은 배우자궁하고 사회축을 하려고 그래요. 예. 배우자궁하고 사회축을 해요. 예. 사회축을 하는데 선생님 이 연하고 사회축을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근데 본인이 행위로서 예. 내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궁 사회축을 하죠. 사회축을 하면 그 다음에 요 미토가 왔죠. 미토가 왔다는 얘기는 그 을목의 뿌리가 강해질 때예요. 강해질 때, 예, 강해질 때 대운에서 이때 무술년 우아래로 제가 강해 왔죠. 제가 요럴 때 이제 인연 맺으면 좋아요. 그래서 30세 인연 맺는 게 좋고, 그러면 31세에는 인연 맺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른 봐도 요 해수가 왔잖아요. 해수가 기해년에 해수는 배우자궁을 깨요, 안 깨요? 깨잖아요. 그래서 이때 인연이 아니에요. 뭐 깊이 따질 것도 없이 자 이때는 인연 맺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런 사주들은 목일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땅에 재물이 있어요. 땅에 재물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재물이 있는데 이 사주고는 주식에는 재물이 없죠. 만약에 주식과 인연을 맺잖아요. 주식, 가상, 화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인연을 맺으면 요 사화가 지금 사화가 두 개나 있잖아요. 사화가 복잡해져 가지고 지지가 인사이로 깨지는 형국에서 재물이 안 돼요. 그래서 땅에는 재물이 있지만 주식에는 재물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외국에 유학했거나 그 다음에 외국에 살아갈 경우 재물은 더욱 높게 쌓인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어요. 그 이유는 없는 인성을 보충할 수 있고 비견들을 견제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네네. 자, 또 인연을 볼 것 같으면 41세 이후에 41세라는 게 무슨 대운이에요? 기사대운이죠. 기사대운에 이후에 요 41세 이후에 부부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51세에 무진대운에 재물에서 편안해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사대운의 천간이로 기토라는 제가 떴어요. 기사대운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지로 배우자와 똑같은 사화가 왔죠. 그러면 천간이로 기토라는 제가 떴고 지지로 사화라는 배우자와 똑같은 글자가 왔으면 얘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때 요럴 때가 이제 위기 부부예요. 요럴 때가. 그런데 요럴 때 보면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무진대운에 천간이로 제가 강해 왔죠. 천간과 지지로. 요럴 때 재물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재가 뜨고 재물이 뜨고 재라는 건 여자도 되죠? 네, 여자가 재가 뜨고 지지로 배우자궁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위기의 부부예요. 그래서 이럴 때 잘 넘기고 나면 무진대운의 위아래로 즉 천간과 지지로 재가 강하게 왔을 때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술 있죠. 저술. 책을 쓰는 거. 저술과 인연 대학 교육과 인연 맺는 거니까 저술과 인연 맺을 경우에 본인의 이름이 방송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로 인하여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사주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책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은 말을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 말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화는 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화는 입이다. 입이 두 개예요. 그럼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다시 말해서 말이 여러 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유축을 만들면 간목이 뿌리를 튼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간목의 정체는 뭐냐면 을목이 갑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부친과 동일한 직업을 지니는 입장에서 부친도 되지만 간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책이에요. 여기서 책. 그러니까 사유축의 여러 말을 엮어 놓은 책이 간목이에요. 그걸 을목이 갑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목을 타면 간목이 갖고 있는 기토란 재물을 내가 갖는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을목이. 을목이 내가 갖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유축을 하면 여기는 지금 없지만 세운에 따라 갖고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 갖고 오면 꽃을 펴요. 을목이 아름답게. 신금은 뭐냐면 이게 방송이에요. 방송 언론이에요. 그래서 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재물을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술하고 관계가 깊어요. 예.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뭘 조심하냐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간목 두 개는 본인한테 비견이죠. 예. 그렇죠. 비견이라는 것은 제 관을 놓고 다투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비견이라는 것은 제 관을 놓고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천간에 간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간목이 지금 두 개 하나면은 간목 하나가 있죠. 이렇게. 예. 제가 요거를 이 원구에서 박씨라고 설명할게요. 박씨. 예. 그 다음에 간목이 두 개가 있죠. 큰 나무가. 예. 그렇죠? 그러면 임씨라고 설명할게요. 임씨. 임씨. 그러면 이 간목이 각기합을 했으면 여기에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에서 시까지 작용하죠. 예. 그래서 일생 동안 평생 박씨나 임씨하고 동업이나 공동 투자하거나 그렇죠? 예. 경제적인 거래라면 낭패를 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렇게 비견이 중중할 때는 비견하고 도움이나 공동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사주예요. 그중에 특히 박씨나 발음으로 임씨하고 동업이나 공동 투자나 경제적인 거래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지가 인사회를 하고 있죠. 근데 인사회라는 것을 움직이는 거죠. 요동치는 거죠. 예. 근데 인사회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요동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운송, 택배, 자동차에 관한 사업은 인연이 없다. 예.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하나만 논할게요. 46세 갑인년에 크게 아플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자, 46세라는 것은 기사대운을 말해요. 그렇죠? 예. 기사대운에 사화가 몇 개 됐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됐어요. 사화가. 예. 그렇죠? 예. 444가 되면 지지로 순간적으로 인사를 해요. 예. 그다음에 갑인년이 되잖아요. 갑인년이 되면은 천간이로 비견이 하나 더 왔죠. 예. 간목이라는 가뜩이나 비견이 중중한데 비견이 더 왔어요. 비견이라는 것은 인성을 놓고 다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지지로는 인신사회 중에서 빠진 인목이 있죠. 예. 여기 인목이 달래로 온다 할 때 그게 진짜로 왔어요. 이럴 때 크게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46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강이 크게 상할 수 있으니 반드시 종합검진을 받고 건강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매번 명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단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닌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꾸준한 방법을 통해 명리 깊은 맛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